박형수 의원님 질문 이야기 드리겠는데요. 따님에게 증여하고 매매했던 그 땅, 그 집들이 세무서의 충고에 의한 절세라고 평가하십니까? 제가 결과적으로 세금이 좀 절세된 부분에 대해서는 또 국민 눈높이에 비추어 좀 송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후보자께서는 대한민국 초엘리트라고 불리우는 판사를 하셨고요. 그리고 성동세무서에서 국세심사위원, 인천지방국세청에서 조세법률 고문을 지내는 등 세법에는 특히 일가견이 있으신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그런 활동들을 해왔고요. 그러나 자녀에게 재산을 넘기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찬스들을 동원했다라고 보이고 편법과 조세 회피로도 볼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떳떳하십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 또 특히 아빠 찬스라고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 관점에서 좀 송구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은데 이번 건은요, 고위공직자가 자기가 알고 있는 법 지식으로 조세 회피를 어떻게 하는 것인지 국민들께 낱낱이 보여준 사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제는 왜 정당하게 세금만 하는 사람들을 바보 만드냐 이거예요. 몇 가지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따님에게 결국에는 6억의 평가를 받는 집을 증여하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쓰셨죠. 그리고 재개발 관련 처분 인가 떨어질 건 알고 계셨고, 그리고 급하게 매매하셨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정상적이라면 당연히 6억에 평가되는 금액을 따님께 증여를 했다면 지금 보시는 바와 같이 6천만 원 가까운 증여세를 내셨어야 됐어요. 그러나 알 수 없는 방법들을 총동원해서 자녀에게 매도 시 30% 이상 싸게 넘기면서 증여세가 추가 발생하지 않게끔 딱 30% 깎은 4억 2천에 매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따님이 20살인 따님이 1억 1,800만 원을 빌려가지고 이 땅을 살 수 있게끔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증여세는 결국에는 4,800만 원만 냈죠. 이게 올바른 방식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제가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절세가 된 부분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계속 절세라고 말씀하시는데요. 후보자님께서는 말씀드렸다시피 판사를 하셨고요. 그리고 이제는 공수처장을 하시려고 하십니다.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고위공직자가 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세금 제도가 아는 사람만 빠져나가고 모르는 사람들은 다 내야 하는 그런 상황을 만든 것 자체에 대한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잠깐 넘겨가지고 될 문제는 아니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가겠습니다. 사실 정당하게 증여했으면 6억 원을 증여를 했어야 됐는데 딸에게 3억 5천만 원을 증여했고 4,850만 원을 내셨습니다. 그리고 집을 4억 2천만 원에 매도를 하셨죠. 여기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이 따님이 결국에는 그 세대 분리까지 하면서 취득세를 감면을 했어요. 세대 분리는 왜 했습니까? 지금 자녀에게 이제 경제적 독립을 지금 하려고 했고요. 네. 이 부동산 매매 저음해서 지금 경제적 독립을 그렇죠. 시켰던 것입니다. 20살입니다. 우리 지방세법에 보면요, 시행령에도 나와 있는데 자녀가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려면 월급이 있어야 되죠. 그 월급 어디서 나왔습니까? 지금 자녀가 아르바이트 그렇죠. 취직을 하면서 지금 경제적으로 맞습니다. 되었습니다. 제가 편법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무엇이냐면 공교롭게도 세대 분리가 2020년도 8월 19일 날 일어났습니다. 그런데 로펌에 들어간 것도 8월 19일입니다. 로펌에 들어가자마자 우리 중위소득 40%라는 그런 소득이 생겼고 그로 인해서 세대 분리 요건이 충족된 거죠. 이게 편법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인정하시겠습니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바와 같이 지금 관리처분 계획 인가를 앞두고 자녀에게 급하게 이 부동산을 매매하다 보니 그런 경제적 자립의 요건과 관련돼 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편법이 있었던 건 인정하시냐고요? 편법이라는 용어를 써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좀 주저가 자,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재개발 관리처분 인가를 받고 나서 관리처분을 못하고 시간이 지나면 이 땅값은 수억이 올라가겠죠. 그 전에 내가 증여세를 조금이라도 아끼려면 조금이라도 쌀 때 우리 자녀에게 증여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더 싸게 증여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해서 증여세를 가장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매매하는 방법을 택하셨습니다. 그 와중에 세대 분리를 하게 되면 1가구 2주택에서
적용받던 취득세 3,300만 원이 아닌 1가구 1주택으로 420만 원에 또 세금 감세 혜택을 받게 되는 겁니다. 급하게 매매하다 보니 갑자기 세대 분리를 했어야 됐고, 세대 분리 요건을 맞추기 위해서는 로펌에 취직을 시켰어야 됐고, 그런 방식으로 지금 증여세를 어떻게 보면 무력화시키는 활동들을 해오셨습니다. 다른 사람이 했다 그러면 절세 잘했네라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만, 누구보다 세법을 잘 아시는 우리 판사 출신의 우리 세무 심사위원, 국세 심사위원 이런 분이 이런 일들을 하는 것들이 결국에는 법을 무력화시키는 편법이 아니겠느냐 하는 지적을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 관련해 가지고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 송구하다는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 부동산을 2020년 8월 12일 날 가계약을 하고 팔았는데, 그래서 이 부부간의 이 처분과 관련돼서 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고 계약이 되었었는데 또 갑자기 해제가 되는 그러니까 바람에 계약이 안 저희들이 됐고, 그렇게 그러면 되었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박형수 의원님 말씀처럼 그대로 증여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6억의 증여세를 내기 싫어서 딸에게 3억 5천을 증여해서 그에 대한 증여세만 내고 20살 딸이 1억 1,800만 원을 대출하게 만들어서 이 집을 최대 30%를 깎아서 법에 딱 맞춰서 30%만 깎아서 4억 2천에 매매를 했다라고 하는 편법이 있는 겁니다. 그 와중에 취득세도 깎기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들을 해왔던 거죠. 그러니까 로펌에 채용 공고도 없고 채용 직급 담당 업무도 없다라고 답변을 보내온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불법은 아니죠. 이런 편법들을 고위공직자가 해서는 되겠느냐? 공직사회의 특혜와 비리를 근절해야 되는 공수처장으로 장으로서 본인이 적합하시느냐? 이런 질문 안 드릴 수가 없는 겁니다. 자녀 관련해 가지고 경제적으로 독립을 하기 위해서 제가 아르바이트를 부탁한 부분에 대해서, 그리고 또 위원님께서 금방 지적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겸허히 받아들이고 또 국민 눈높이에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 송구하다는 말씀 거듭 드립니다. 아르바이트를 부탁했다는 것은 결국 아빠 찬스는 맞다는 거죠? 제가 딸의 자녀의 취업과 관련해 가지고 아빠 찬스로 보이는 부분에 대해서 또 자녀가 거기에서 열심히 근무한 것은 맞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박주민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오전에